다른 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거나 염증이 나거나 뾰루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해서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품 등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내 피부에 맞는 관리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장님은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병원에서 시술은 어떤 시술을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의 피부관리법 제1원칙은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치료한다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거나 염증이 나거나 뾰루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해서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작은 문제가 커지고 나중에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재발도 잘하게 되는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내 피부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거나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20, 30대 때는요. 피부염이 잘 생기는 피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피부염이 종종 생길 때가 있는데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였고요. 20대 때는 저도 사소한 걸로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대로 방치했었는데요. 제 피부는 원래 민감하고 각질도 잘 생기고 잘 붉어지고 하는 좀 문제가 있는 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30대 피부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서 저도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제 피부에 피부염이 잘 발생했던 것이고 그걸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낫지 않고 자주 재발하면서 계속 안 좋은 상태가 반복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고요. 주사 피부염도 약하게 재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30대 이후에는 제가 피부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케어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됐고요. 피부염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치료하자가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피부관리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법은 당연히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화장품 등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내 피부에 맞는 관리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약물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이 화장품이 좀 나한테 안 맞구나, 이러한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면서 자기 피부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좀 더 잘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심플합니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것이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화장품 가짓수를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부염이 자주 재발을 했었고 민감했고 건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쓰다 보면 더 문제가 잘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심플하게 나한테 맞는 제품을 위주로 간략하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요 다른 거 다 빼고 보습제만 한 가지 종류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보습과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위주로 보습제를 사용했고 자극이 될 수 있는 향이나 색소가 없는 제품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피부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병원용 브랜드 제품을 주로 사용해 왔고요. 그러다가 40대에 들어가면서는 저도 노화의 과정을 체감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성 제품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급적 많은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클렌저로는 자극이 없는 폼 타입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요. 토너 단계를 주로 생략을 하고 수분 공급용으로 에센스를 사용을 합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해서 에센스 제품은 주로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는 주로 보습용 크림을 사용을 하고 저녁에는 피부 재생을 위해서 좀 더 항노화, 항산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요. 비타민 A, B, C를 포함한 재생 성분과 항산화 그런 성분이 메인입니다. 주로 세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공급해주고요. 재생 크림으로는
병풀 추출물을 포함한 시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쓰는데요. 비타민 B인 나야시나마이드와 덱스판테놀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엑소좀이나 PDRN 성분과 같이 병원에서 스킨부스터 시술에도 사용하는 재생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접하면서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느꼈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A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레티놀, 레티날 등의 레티노이드 제품인데요. 저는 처방이 필요한 약물인 아크리프라는 바르는 약을 일주일에 한 평균 2, 3회 정도 생각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극이 좀 잘 되는 피부라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사용을 피하고요. 피부 상태가 괜찮을 때 아주 소량씩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스킨케어 관련돼서는 자세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즉 징크나 티타늄이 포함된 물리적 차단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굳이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피부과 전문의가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안 쓰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정도라면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도 실내에서 먹을 때는 바르지 않지만 조금 걸어 나가야 된다 싶을 때는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가기 전에 바르는 게 아침에 바르는 것보다 차단 효과는 더 좋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외 활동을 하는 날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부터 사용을 하고 2~3시간마다 덧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는 나의 피부관리법은 얼굴 근육 운동법인데요. 여러 차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 주변에 힘을 빼서 얼굴을 처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입 주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광대 부위의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따라서 스마일 근육을 강화해서 얼굴 처짐을 막고 위쪽으로 리프팅 해주는 그러한 얼굴 근육 훈련법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의 근육에 힘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의식적으로 입 주변에 힘을 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중안면부, 얼굴을 위쪽으로 올리는 중안면 부위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을 주면 입 주변과 미간에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건 역시도 굉장히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 주변에 힘을 빼고 가급적 중안면 부위 웃는 근육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과 병원에서 받는 피부 시술에 대한 저의 관리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누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꼭 하는 시술이 있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우선 리프팅이죠. 아무래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랑 저도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주로 6개월에 한 번씩 울세라 써마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울세라는 피부로 처짐을 막고 처진 피부를 올리기 위해서 받는 시술이고요. 써마지는 피부 자체의 탄력도,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잔주름을 막고 피부를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써마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챙겨받는 시술 울세라 써마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저는 보통 5~6개월에 한 번씩 권해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와 더모톡신을 조금 믹스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드문 케이스인데, 특히 이마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눈썹이 내려와서 이게 눈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심한 편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보면서 10년 이상 환자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를 한두 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하게 3개월마다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5~6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잔주름, 전체적으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를 좀 더 팽팽하기 위해서는 부위마다 스킨 보톡스죠. 더모톡신의 시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앞서서 얼굴 근육 트레이닝, 홈케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이 피부 노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통해서 얼굴의 표정 근육 또는 얼굴 아래로 당기는 근육을 그 톤을 살짝 풀어줌으로써 주름이 발생하고 피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챙겨받을 시술은 시너지 홍조 치료입니다. 시너지 레이저라는 혈관을 좀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 제가 홍조가 있기 때문에 홍조 시술을 1년에 5회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조가 악화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붉은기를 좀 줄여주는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환자분들께는 한 달 간격으로 한 5회 정도를 권해드리고 그분의 증상에 따라서 1년 주기로 하던 아니면 3년, 5년 주기로 하던 한 5회 정도 시술을 한 사이클로 해서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 챙겨받으려고 하는 시술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얼굴의 편평사막이라든지 잡티, 점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사마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에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생길 때마다 챙겨서 레이저 시술로 사마귀, 잡티, 점 같은 경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죠. 엑소점이라든지 리쥬란 같은 경우는 피부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관리받은 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3개월 주기 또는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자주 이렇게 시술을 받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 있다고 시술을 엄청 자주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상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다만 피부과 내에서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또한 미용기기 업체들이라든지 어떤 약물 업체라든지 해서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실제 제품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때그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시술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자주 시술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이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건조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술들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 많긴 한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아니면은 여기 중에서 꼭 그래도 추천드리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시술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글쎄요, 피부과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챙겨받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꼭 꼽으라고 하면 나이대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을 저는 꼭 챙겨받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피부 처짐이나 탄력이 고민인 경우에는 리프팅 시술, 울세라 서마지를 1순위로 꼽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동안관리 방법,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하는 시술까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추후에 기회 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